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 5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을 때 민주당의 공식 논평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야 마땅하지만 그러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기를 물랑케 한 장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추윤 갈등에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어땠습니까? 검찰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하고 국가를 문란하게 만든 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와 검찰 개혁이 아닌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 했던 여권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때문에 사상 유례가 없는 검찰총장 출신의 야당 대선 후보가 탄생하게 된 것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은 지속됐습니다. 여당이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고 또 야당이 여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을 공격하는 행태가 유치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금 이재명 캠프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죠. 송 대표는 오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특혜를 받아 벼락 출세한 검찰총장이 공정을 말한다는 건 청년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연수원 18기이고 윤 전 총장은 23기인데 5기 기수를 뛰어넘어 불공정의 상징으로 벼락 출세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송 대표는 기득권의 상징인 윤 후보라며 금수저의 일본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하는 교수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 법대를 나와 검찰로 승승장구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공격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벼락 출세, 다른 하나는 부친에 대한 친일 프레임, 이거 두 가지인데요. 예전에는 국민들이 혹하게 선전선동 프레임을 잘도 만들더니 이제 뭐 좀 소재가 떨어진 건지 감을 좀 잃은 건지 곧바로 역공당할 소재를 송영길이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한 건 다름 아닌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윤석열에 대한 검찰총장 내정 발표가 났을 때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이 탄성을 지를 정도로 파격적인 인사였다는 거 여러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집요한 공세가 이어졌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후보를 한껏 띄우면서 철저히 옹호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을 벼락 출세하게 만든 건 문재인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었는데 지금 와서 윤석열이 5기수를 뛰어넘어 불공정의 상징으로 벼락 출세했다면서 공격을 하는 건 당시 임명권자인 문재인의 인사를 송영길이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저런 발언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을 비판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음을 송영길도 뻔히 알았을 텐데 급하긴 급했나 봅니다. 다른 한편으론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의 일환으로 여당이 대통령과 거리를 두면서 멀리하는 현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합니다. 이 밖에도 송영길은 윤석열 후보의 부친인 윤기준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하는 교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친일 프레임을 논하기 전에 이거 가짜 뉴스가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테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가 윤 교수의 자택을 산 것을 두고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총장은 이를 해명하려고 매매 자금 19억 원이 거래된 부친의 통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엉뚱한 곳에서 불거졌죠. 공개된 통장 거래 명세 중 2019년 3월 4일과 15일 두 차례 국고학술원 사무국이라는 이름으로 입금된 187만 5천 원의 자금 출처를 두고 일본 우익단체의 지원금이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친일이라는 공격들이 좌파들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했는데요. 윤 교수가 국고학술원으로 지칭되는 일본 우익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윤 교수의 계좌에 입금한 단체는 일본 우익단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한국교육부 산하 국가기관인 대한민국 학술원입니다.
대한민국 학술원법에 따라 설치 운영되는 대한민국 학술원은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문사회 자연과학 부분의 학자를 회원으로 선발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대한민국 학술원의 재정이 일본 우익단체와 관련됐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죠. 대한민국 학술원법 16조에 따라 대한민국 학술원의 모든 경비는 한국 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학술원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물론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모두 국고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송영길의 오늘 발언이 이 같은 의혹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 이건 가짜뉴스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팩트 차원의 문제를 떠나 야당 후보 부친을 친일 프레임으로 엮으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주로 사용되었던 게 바로 이 친일 프레임이죠. 이건 일종의 더불어민주당의 DNA라고 봐도 무방할 듯한데 이재명 후보 역시 얼마 전 김원웅 광복회장을 만나 친일 프레임을 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전인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친일 공격이 한 차례 있었지요. 좌파 성향 매체 오마이뉴스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할아버지인 최병규 씨가 독립유공자가 아니며 1938년 6월 30일치 매일신보엔 최병규 씨가 부친의 회갑 추견비를 절약하여 일금 20만 원을 국방 헌금에 헌납했다는 기사가 실렸음을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최재형 감사원장 캠프는 즉각 논평을 내고 일제시대 당시 지식인들은 각자 위치에서 고뇌하며 살아왔다.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친일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런 식이라면 흥남에서 농업개장을 한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도 친일파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역공을 펼쳤습니다. 문재인의 부친 문용형 씨가 함경남도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지낸 것을 거론하면서 특정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친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의 친일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오히려 반일 정서를 사적 이익에 추구한 사례도 있죠. 윤미향의 실체를 세상에 처음 알린 이용수 할머니는 성금을 피해자들한테 쓴 적이 없고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토로를 한 바 있고 이 같은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는 실제 검찰 조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일 프레임을 꺼내든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더불어민주당 반드시 심판받는 날이 올 거라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